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100% 도파민 중독을 겪게 될 텐데, 도파민이란 우리 뇌의 신경 물질로 뇌의 여러 곳에 작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기억하게 되고 점점 큰 보상을 원하고 작은 것을 우습게 알아버리는 주식이나 코인, 그 외에도 돈 넣고 돈 먹는 곳에서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동매매를 포함해서 모든 실패 원인은 도파민 중독이라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좀 막말을 해본다면 도박 중독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작은 돈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돈 10,000원 소중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만의 관리 방법은 이 주식 세계와 현실 세계를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번 크게 수익 났다고 그걸 현실 세계와 연관시켜서 돈을 함부로 쓰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고, 현실 세계에서는 돈 10,000원의 소중함, 내가 좀 힘들 때 500만 원도 없었을 때 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0,000원이 절대 만만한 돈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10,000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너무 아끼거나, 제가 구두쇠도 아니고 남들 하는 것 정도는 다 하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주식 세계와 현실 세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성하는 거지만 그동안 10%를 너무 우습게 알았나 봅니다. 지금 은행 정기예금이 5%를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5% 이하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세금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4%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4%를 1년 내내 예치를 시켜야지, 물론 요즘 좋은 파킹 통장이 있다 치지만 정기 예금을 했을 때 1년 동안 예치를 시켜야 겨우 4%를 받는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도파민 중독 때문인지 10%가 정말 우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종목이 있다면 SAMG 엔터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장 마감까지도 그렇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제가 월요일 시장인가 이때 장 마감쯤인가 장 마감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종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좀 예쁜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거리거나 시세가 크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반응이 나온 다음에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확실한 반응이 나올지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 11% 상승처럼 이렇게 될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수도 있어서 그냥 뭐 아니면 도, 홀짝이랑 다를 게 없어서 이 구간은 내가 맞추지 않는다 생각하더라도 혹시나 이 구간이 잘 뜨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공략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날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장중에 11%까지 반짝거리면서 그 전에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요즘 아무리 줄 때 먹는 게 중요하다지만 좀 심각하게 10%까지 올랐던 게 아무렇지 않게 이것도 10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10분 컷이 유행하고 있는데, SAMG 엔터도 그렇고 어제 제주은행도 그렇고 이것도 10%에서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요즘 10%, 이 수치가 엄청난 수치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줄 때 먹어야 되고, 요즘 트렌드로 고점을 돌파할 때 차라리 고점 근처에서 최소 절반이라도 매도하던가 편하게 익절하던가, 그게 답인 것을 알았음에도 제가 직접 당할 때까지는 또 느슨해지고 있었는데, 오늘 당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매매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가 기준으로 좋은 캔들, 첫 번째가, 사실 이 이유만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골라낼 수 있고 오늘처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종가 캔들을 만든 수급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0%를 아무렇지 않게 쉽게 올린 수급이 좀 단단한 수급이냐, 아니면 요즘에 단타 치고 있는 외계인들의 수급이냐. 어제 장 마감할 때 분명히 이 외계인들 매수가 어제 한 3시까지는 이게 한 마이너스 5천주였나? 플러스 5천주였나? 한 플러스 5천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한 4만 2천주를 샀다가, 그리고 동시호가에 3만 7천주까지 줄어들면서 동시호가에 5천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3만 7천으로 마무리를 했으며 오늘 올라갈 때 전부 다 정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와서 하는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외계인들이 너무 주가를 10%를 쉽게 올렸다. 단타를 칠 목적으로 가벼운 상태에서 주가를 너무 쉽게 올려놨다.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프로그램은 이걸 이용해서 개인들한테 그대로 넘겼습니다. 오늘 나간 프로그램은 또 먹을 자리가 생기거나 지금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들어올 것입니다. 또 들어오면서 신고가까지 올렸다가 운이 좋다면 프로그램이 작정하고서 지금 얼마든지 20%씩 올릴 수 있는데, 그건 프로그램의 의지이기 때문에 제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어차피 여기서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 신고가와 가까워서 또 개인들 꽂아놓고 개인들한테 고점에 넘기기가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이 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또 활용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한 번쯤은 반짝인다는 것이며, 반짝였다가 윗꼬리가 달릴지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크게 마감할지까지는 당연히 프로그램의 결정이라서 그것까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확실하게 어제 나왔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매매 이유가 생겼으며, 매매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요즘 줄 때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나는 이게 상한가를 가든 말든 내 먹을 만큼만, 3% 이내 먹던가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먹을 만큼만 먹고서 빠지겠다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이 자연스럽게 올렸다면은 끝까지 버티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프로그램이 좀 너무 쉽게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것, 그리고 이 종목의 패턴, 처음 이 종목을 발견했으면 그 전에 패턴을 읽기가 어렵지만 이 종목을 계속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상장하고 나서 오늘까지, 어제까지 계속 이 종목을 켜놓고 관찰했는데 장중에 순간적으로 밀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제 마감까지도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가 3%, 심하게는 5%씩 좀 심하게 밀리는 구간들이 많아서, 이거 내가 고점에 사면은 또 이렇게 당할 가능성도 높겠구나. 아무리 좋게 개인 투자자 털어내기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지독한 구간을 내가 고점에 사면은, 또는 고점에 익절하지 않으면은 이걸 당할 수 있겠구나. 그 전에 패턴을 참고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준비하려면 첫 번째 매매 이유가 발생해야 되며, 매매 이유가 발생했다면 이 종목의 패턴과 특징,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를 확인하고서 목표가를 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키움 계좌에서 5,000치 사고, 그리고 미래 계좌에서 3,500치 샀습니다. 주식이 또 마음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키움 계좌 이 5,000은 초반에 갭상승 나올 때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떨어져서 마감했는데도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100만원 정도 익절하고, 그리고 미래 계좌에서 3,500은 어차피 이 계좌가 당장 눈에 안 띄게 제가 눈에 손익이 찍히다 보면은 손가락에 가만히 있질 못해가지고 미래 계좌 폰으로 매수를 해서 웬만한 거는 버텨보자 생각을 하는데, 미래 계좌는 오늘 11%까지 버텼다가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 근처까지 가면은
또는 두 번째 VI 근처까지 가면은 매도해보자 생각을 하고 버텼다가 이거는 여기서는 플러스 100, 여기서는 플러스 100, 그리고 미래계좌에서는 그냥 0원. 체결 내역을 보시면은 초반에 시초가에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 다시 잡아가지고 조금 올랐을 때 또 단타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좀 정신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과 손실 다 떠나서 정신적으로 편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말로만 줄 때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조금만 오르면 더 갈 것 같고 계속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 때 먹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서, 혹시나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20-30%씩 한다면 여기서 익절한 것은 뭐 익절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종목에 대한 애착도 있으니까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어서 무작정 버티는 계좌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버티면 대박. 가끔씩 이게 적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이런 방법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인데, 물론 오늘 같은 상황도 있지만 가끔씩 먹을 때는 20%를 아무렇지 않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익금이 계속 쌓이는 것이고,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길래 그냥 제자리에 손실도 없이 한옥가 위에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내가 단타를 치다가 놓쳐가지고 급등이 나왔을 때 너무 아쉬워서 계속 생각날까봐. 그래서 비중은 낮게 잡았습니다. 단타 치는 것보다. 금액이 단타 금액보단 크지 않지만 그래도 크게 급등이 나온다면 돈이 정말 커지기 때문에 비중은 부담 없는 정도로, 혹시나 떨어질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제 들어온 프로그램이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어제 반응이 나왔고 신고가 근처니까 저는 오늘 눌림 예상, 초반에 급등하지 않고 하락이 나왔다면 한 5% 이내에서는 충분히 감수가 가능했습니다. 이거 시초가에 팔았으니까 100만원 챙기고 여기서 5% 깎여봤자 150 정도인데 100에 150, 100만원 벌고 150 잃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SAMG 엔터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할 것이며, 오늘의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가끔씩 여기서 크게 수익이 터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제 SAMG처럼 확실하게 반응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내가 평소에 좀 관찰을 하고 있던 종목이라든지 갑자기 그냥 깐 거래대금으로 밀어붙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좋은 차트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은 최근에 움직인 종목과 일동제약도 프로그램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다시 나가거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심심할 때도 잘 떨어지지 않는지를, 이동평균선 위를 따라서 잘 떨어지지 않는지 관찰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매수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5만 주 들어왔으니까 이게 빠지거나 잠깐 조용할 때도 좀 캔들이 예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자리를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오늘 리튬 쪽으로 또 돈이 몰렸는데, 포스코엠텍이 상승을 시도했지만 캔들이 망가졌습니다. 거래대금은 괜찮은 편인데 캔들이 망가졌습니다. 이 캔들이 망가졌다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며, 만약에 며칠 지나서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또 10,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편하게 최소
이틀, 2, 3일 정도 관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 3일 정도 관찰하다가 괜찮으면 그때 계획을 세울 것이며, 샤페로는 어제 쉽지 않게 눌렸다가 눌림이 5% 넘어가면 참 어려운데 쉽지 않게 눌렸다가 오늘 거래 대금이 꽤나 많이 발생하고 현재 단주 장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게 한 방에 요즘 떨구는 게 유행이라서 장중에 잠잠해지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잠잠한 구간에서도 주가가 올라온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래량이 또 언제든지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종목을 제외하고 메가의 CS가 거래대금 10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잠겼는데 거래대금과 함께 상한가 같다면 다음 날에 혹시나 갭상승이 좀 낮게 뜬다면 한 5% 이내로 뜬다면은 또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과 함께 상한가 종목은 한 번쯤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갭상승이 높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캔들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오늘도 음봉이 나오는데 그래도 다음 주 배당 기준일부터 혹시 코스닥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일시적이더라도 이 5일선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좋게 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연말 효과라도 좀 좋게 쉽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